자, 첫 번째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이제 토트넘. 자, 일단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오시멘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 의심이긴 한데 뭐 딱히 큰 이슈는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정상적으로 출전할 것으로 봐요.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더펜, 그리고 이제 로메로, 그리고 이제 베르너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히샬리움송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판더펜에 이어 뭐 로메로까지 지금 빠지다 보니까 이제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그런 좀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좀 수비에서의 핵심인 좀 선수 좀 두 명이 좀 빠진 거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네, 이렇게도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6연승 중으로 여전히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은 화력을 좀 바탕으로 계속해서 결과를 내고 있는 그런 현재의 좀 갈라타사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빌라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유지한 채 갈라타사라이 원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유로파리그에서 전승을 좀 기록 중으로 라치오에 이어 이제 유로파리그 2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히 이제 좀 토트넘 역시 좀 유로파리그에서는 뭐 전승 중으로 굉장히 좀 흐름이 좀 좋은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흐름도 좀 양팀의 좀 맞대결이다, 이렇게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좀 라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좀 주로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공격 템포가 아무래도 좀 빠르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어느 정도 스피디하면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갈라타사라이 뭐 경기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라타사라이 경기가 거의 좀 매번 굉장히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흘러갔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좀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도 이제 기동성도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뭐 이제 갈라타사라의 그런 좀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점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좀 갈라타사라이가 굉장히 좀 이번에도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좀 갈라타사라이의 좀 경기를 좀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빠른 템포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특히 좀 역습 전개가 좋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양 팀 다 좀 역습으로 인한 실점 위험이 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이제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최근 좀 토트넘의 폼이 뭐 대체적으로 좀 나쁘진 않지만 여전히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경쟁력도 홈에 비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원정 토트넘이 더 좀 불리한 면은 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양 팀의 좀 이제 홈과 좀 원정에서 좀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판도펜에 이어 좀 로메로까지 지금 뭐 결장이다 보니까 수비에서 더더욱 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약간 좀 토트넘이 좀 실점을 좀 많이 하면서 고전하는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뭐 대체적으로 좀 에너지 레벨에서도 좀 토트넘이 좀 밀릴 수도 있는 경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약간 본다고 하면은 토트넘보다는 갈라타사라이 쪽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이건 갈라타사라이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네, 3.5라고 해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뭐 요 두 팀이 좀 맞붙는데 좀 언더를 좀 볼만한 구간은 뭐 크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기준점이 3.5라고 해도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갈라타사라이 승에 3.5 기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니옹 대 이제 로마. 자, 요거는 뭐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네, 보도행 스타디움이라고 이제 뭐 벨기에에 있는 그런 좀 경기장이긴 한데,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양 팀한테 있어서는 좀 원정 경기다, 이렇게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뭐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이 정도로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시즌 이제 리그 2, 3위를 좀 왔다 갔다 하며 이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리그 10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제 리그에서도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 전력이 좀 약해진 것과 더불어 이제 공격에서의 폭발력도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공격력도와 많이 좋지 못한 거의 현재 좀 위니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좀 그만큼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 그리고 좀 현재 좀 위니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1승 2패로 여전히 좀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베로나 상대로 패배하면서 여전히 이번 시즌 원정 승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9월에 이제 좀 데로시 감독을 좀 경질을 하고 이제 유리치 감독을 좀 선임하긴 했으나 더더욱 좀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좀 전체적으로 더 안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야말로 확실히 좀 로마가 좀 개선될 부분이 여전히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일단 뭐 위니용, 뭐 로마 이제 모두 이제 대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안 좋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골 결정력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경기는 약간 좀 다소 좀 답답한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좀 그리고 두 팀 다 뭐 어느 정도 좀 득점계를 좀 만든다고 해도 그거를 좀 해결할 그런 좀 마무리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두 팀 다 좀 득점력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도 뭐 이제 위니용보다는 뭐 로마의 전력이 더 세고, 그리고 뭐 경기 운영 능력도 뭐 비교적 낮다고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둘 중에서 누가 더 뭐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래도 로마가 좀 더 뭐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뭐 위니용보다는 더 나은 요소가 좀 많은 로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원정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로마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만약에 뭐 승패로 가져가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네,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뭐 로마 햄무나 이제 무슨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내지, 안 그러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 이 언더사이드 보러 할게요. 2.5신 언더. 네. 아무튼 네, 로마 햄무얼브 2.5신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도고레츠 대 빌바오. 자, 일단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자, 일단 뭐 이제 비달, 뭐 나르시 등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 루도고레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저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좀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루도고레츠가 뭐 현재 유로파리그에서 1무 2패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다소 좀 성적이 좋지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유로파리그에서 한 골도 못 넣을 정도로 저조한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톤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유로파에서는 뭐 루도고레츠가 일단 유효스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지금 득점력도 떨어지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빌바오 같은 경우는 최근 다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이제 흐름을 살리고 있고,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는 2승 1무를 좀 기록 중으로 준수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뭐 유로파 리그에서는 이제 8위에 안착하고 있는 그죠, 현재 좀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이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빌바오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이 경기는 뭐 대체적으로 경기가 흘러간다고 하면은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뭐 그래도 지금 현재 뭐 루도고레츠보다는 이제 좀 빌바오의 좀 공격 전개가 더 좋다 보니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팀은 그래도 좀 빌바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뭐 두 팀 중에서는 뭐 공격을 좀 더 뭐 주도할 팀은 좀 빌바오일 것 같다. 조금만 목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금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조합이랑 자료.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원정에서 빌바오도 그렇게 뭐 썩 공격이 좀 좋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루도그레츠와 좀 비교했을 때는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좀 높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팀은 좀 빌바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더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요소가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루도고레츠가 확실히 좀 유로파 리그에서는 종종 좀 중원 싸움에서 밀려 좀 전진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로 인해 약간 상대팀 진영으로 잘 넘어가지 못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뭐 루도고레츠가 볼을 소유해도 좀 자기 진영에서 볼이 좀 헛도는 경우가 이제 많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런 좀 경기력적인 요소와 더불어 이제 뭐 전력면에서도 빌바오가 우세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빌바오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빌바오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승 보는 경기 내지 어느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CSB 대 이제 미트빌라. 자, 일단 뭐 FCSB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뭐 미드필더 1명 정도 설정. 자, 그리고 이제 미트빌라 같은 경우는 주전 공격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어느 정도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많은 그런 좀 미트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FCSB 같은 경우에는 뭐 루마니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최근 레인저스 상대로 원정에서 좀 대패를 하며 연승 흐름이 이제 끊겼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원정과 달리 지금 홈에서 FCSB 같은 경우에는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근래 이제 홈에서 이제 무려 좀 린츠 상대로도 이제 이겼을 정도로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괜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현재 좀 FCSB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2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좀 연패 중으로 좀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이제 브랜비 상대로 5대1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최근 좀 미트윌란이 약간 좀 유로파 리그와는 달리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페이스나 좀 경기력이 좋지 못한 그런 좀 상태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확실히 좀 이전에는 뭐 미트윌란의 좀 체급이 더 높으면서 이제 양 팀의 격차가 어느 정도 났었지만 최근에는 양 팀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나지 않고, 그리고 뭐 전력 면에서도 솔직히 뭐 엇비슷한 걸 좀 고려하면은 현재 뭐 미트윌란이 그렇게까지 크게 우세할 만한 부분은 좀 없어 보여요. 네. 그리고 뭐 오히려 저 흐름적인 부분은 이제 FCSB가 더 좀 좋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FCSB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홈에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뭐 그에 반해 뭐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원정에서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추가로 뭐 이제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뭐 핵심 득점원 2명이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좀 타격이 큰 편인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런 약간 요소를 다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뭐 미트윌란보다는 그래도 FCSB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FCSB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 이 경기 역시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CSB 프랜스 2.5줄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마카비 테라비브. 자, 일단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스 그리고 스탈로 등이 이제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중원에서 좀 타격이 있는 그런 좀 아약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호재인 게 이제 기존 결장자였던 이제 베아이스와 이제 흘린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베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좀 직전 경기에서 이제 좀 교체로라도 좀 복귀전을 좀 치르긴 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이 좀 돌아온 거는 아약스 입장에서는 호재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마카비 뭐 테라비브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정도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아약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리그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는 호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 즉 6연승을 이어가며 최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제 홈에서도 지금 6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현재 좀 아약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이제 마카비 테라비브 같은 경우 마카비 이제 테라비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뭐 유로파 리그에서는 좀 전패 중으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뭐 유로파 리그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좀 연패를 거두면서 이제 리그 1위에 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 확실히 저 리그와 좀 유로파 모두 좀 잘 안 풀리고 있는 그런 현재 좀 마카비 테라비브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마카비 테라비브 같은 경우는 뭐 연패 중으로 하락세인 거와 더불어 이제 수비 라인 조율이 잘 안 되면서 이제 뒷공간을 좀 자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침투에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침투 플레이가 좋은 아약스가 좀 더 좀 수월하게 마카비 테라비브의 좀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양팀의 좀 체급차가 있는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홈에서 좀 아약스가 좀 공격을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아약스가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뭐 현재 뭐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전부 다 뭐 아약스가 우세하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뭐 아약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마카비 테라비브 역시 현재 뭐 지금 유로파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리그에도 더 좀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약스뿐만 아니라 좀 마카비 테라비브의 그 라인업에서의 좀 변수도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약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약스 승 보는 경기 내지 1엔드 기준은 요거는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하고, 3.5 기준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굳이 본다고 하면은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약스 승, 마인 승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중에서 이제 페트로프 대 라피드빈. 자, 이것도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짐브로 스타디움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일단 뭐 이제 페트로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라피드빈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페트로쿡 같은 경우에는 몰도바 리그 소속 팀이고, 그리고 현재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전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근래에는 뭐 파포스와 뭐 야기엘로니아 상대로도 연달아 진 좀 상황으로 확실히 좀 컨퍼런스 리그 내에서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좀 페트로쿡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페트로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몰도바 선수로만 구성이 좀 되었다 보니까 타 팀들에 비해 좀 전력이 많이 좀 약하고, 그리고 이제 경쟁력도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가장 약간 좀 이런 좀 전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좀 느꼈던 경기가 이제 최근 경기 중에서 뭐 이제 용병 선수들 좀 위주로 구성된 파포스 상대로 좀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좀 전력에서 페트로쿱이 크게 좀 밀리는 점이 더 부각이 되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확실히 좀 지금 파포스 뭐 야기엘로니아 상대로도 이제 힘도 못 쓰고 진 그런 좀 페트로쿱이다 보니까 그 팀들보다 더 체급이 큰 라피드빈 상대로는 더더욱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지난 경기들보다 이제 페트로쿱이 더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파포스 뭐 이제 야겔로니아보다는 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체급이 큰 그런 좀 라피드빈이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뭐 라피드빈 상대로 더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뭐 페트로쿱이 뭐 최근 리그에서 무승부 경기가 많아지면서 좀 기대 이하의 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좀 흐름이나 경기력 또한 기존보다는 더 떨어진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뭐 라피드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분석 결과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라피드빈 사이드 보는 경기. 자, 근데 라피드빈의 확실히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만약에 핸디를 건다고 하면은 마인스까지 건드리도록 할게요. 네, 1엔드 기준 마인스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요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페트로크본 물론 뭐 라피드빈도 확실히 좀 득점 기대치가 그렇게 뭐 높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약간 두 팀이 맞붙는다고 했을 때 3.5라는 기준점은 좀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요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포스 FC 대 이제 아스타나 경기.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리마손 스타디움에서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일단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선수들 좀 다수가 이제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공격진부터 좀 수비진까지 지금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결장 의심이 좀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 아스타나의 좀 주전 선수들이 좀 대다수가 이제 빠질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프로스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현재 뭐 리그에서는 총 9경기를 치렀는데 그중 이제 8승을 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나름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일단 확실히 이런 좀 경쟁력이 좀 높은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선수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죄다 제가 용병 선수들을 좀 기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좀 비슷한 병방 리그 팀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전력이 좀 막강한 편입니다. 확실히 뭐 이제 공격수만 해도 뭐 이제 브라질 선수, 뭐 이제 스웨덴 선수들 굉장히 좀 용병 위주로만 다 좀 구성이 됐기 때문에 포워드진도 확실히 좀 자국 선수들로 좀 구성된 타 팀들에 비해서 이제 많이 좀 막강하고, 그리고 그 외에 좀 다른 라인들도 거의 다 뭐 용병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 보니까 확실히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좀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아챔이랑 좀 비교를 하자고 하면 뭐 조르담, 그러니까 약간 좀 굉장히 좀 비슷하죠. 네, 그 팀도 이제 뭐 태국 팀이긴 한데 뭐 태국 선수는 뭐 거의 없고 죄다 이제 용병 팀들, 용병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었다 보니까 라인업이 좀 막강한데 그런 약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츠구사일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사일사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좀 파포스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냥 약간 좀 아침에 약간 좀 조르담과 좀 비슷한 그런 좀 팀인 것 팀이다. 약간 요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파포스가 뭐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이제 하이덴하임 상대로 1점 차로 지긴 했지만 오히려 경기력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며 이제 하이덴하임을 크게 압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그것도 이제 뭐 분데스리가 뭐 좀 중위권에 좀 위치하는 그런 좀 팀 상대로도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줄 만큼 굉장히 지금 뭐 경쟁력 있는 그런 좀 파포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파포스가 뭐 아스타나 상대로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지금 전력 면에서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이점을 좀 파포스가 더 잘 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아스타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전 선수들이 좀 정상적으로 좀 출전이 지금 어려운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아스타나의 큰 좀 전력 누수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파포스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포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이 파포스 이 승이 이렇게까지 확 떨어질 줄 몰랐는데, 아무튼 네, 승 본다고 하면 파포스 그래도 승 네, 너무 내려가긴 했지만, 치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1엔드 기준으로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폴 대 피오렌티나.
자, 일단 아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피오렌티나가 이제 직전 경기 홈 토리노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며 지금 7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좋은 경기력과 더불어 이제 근래 좀 중원에서 매번 이제 우위를 좀 점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중원 장악력을 통해 보다 더 순조롭게 좀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확실히 좀 피오렌티나가 좀 중원 장악력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더 좀 순조롭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가 뭐 긴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한 번쯤 좀 미끄러지지 않을까 좀 싶었지만, 그런 약간 의구심을 좀 보기 좋게 깨버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 중인 그리고 현재 좀 피오렌티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도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피오렌티나가 확실히 좀 더 뭐 중원에서 더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좀 주도권을 좀 전체적으로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약간 좀 이런 블록드 이점을 75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250. 아이고 칠호님 33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잠시만요. 네, 별풍선 많이 추가로 이제 또 쏘신다고 하면은 제가 조합이랑 자료도 같이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아무튼 일단은 33개 후원 이제 감사드리고, 혹시나 많이 더 후원하신다 하시면은 이제 후원한 후에 제가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만약에 뭐 추천표만 원하신다 하면은 제가 바로 이제 추천표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바탕으로 어느 정도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나타내며 신세경으로님 좀 별풍선 50개 유리하게 좀 풀어갈 감사합니다. 것을 봐요. 아이고 세영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뭐 그래도 요거는 블록드 원정이라 해도 75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블록드 네. 75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총 별풍선 이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주일 패키지 이제 구매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난 후에 기간이랑 사항도 같이 이제 적어서 쪽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266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칠호님.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렸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간이랑 사항도 방송 끝나고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원우님.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피오렌티나가 지금 거의 매 경기 좀 주전 선수들을 좀 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후보 선수들을 좀 더더욱 많이 좀 출전시킬 수 있다고 봐요. 좀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아폴 원정을 좀 갔다 온 다음에 또 바로 좀 리그 경기를 좀 치러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일단은 그럼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님도. 잠시만요. 네,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좀 피오렌티나가 좀 롯데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다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좀 감안해도 확실히 좀 아폴보다는 좀 전력 면에서 더 우세하고, 그리고 지금 뭐 피오렌티나가 뭐 롯데 위주로 돌린다고 해도 뭐 경기 운영 능력이나 공수 밸런스 부분에서도 아폴보다는 더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좀 피오렌티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지금 뭐 모멘텀이 워낙 좀 최상인 그런 좀 피오렌티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약간 좀 피오렌티나 장주를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피오렌티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피오렌티나 승 보는 경기 내지 언더반을 본다고 하면 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준 언더.
자,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슬라비아 프라. 네, 이것도 뭐 이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프랑크 사이드 보는 경기 내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겔로니아 대 이제 몰데. 확실히 뭐 야겔로니아도 진짜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몰데 좀 최근 페이스가 좀 장난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이번 시즌 뭐 몰데 같은 경우에는 홈도 홈이지만 원정에서도 굉장히 좀 뭐 경기력이나 이제 좀 성적이 좀 좋기 때문에 이런 몰데가 솔직히 뭐 야겔로니아 상대로 뭐 크게 좀 밀릴 건 없어 보여서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 이 몰데 프랜스 내지 뭐 이것도 뭐 어느 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야겔로니아 이제 몰데 같은 경우에는 몰데 프랜스 내지 오바 보는 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헬싱키 대 이제 NK 올림피아 이제 류블라나. 자, 확실히 뭐 이제 헬싱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연패는 좀 끊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흐름이 안 좋고, 그리고 올림피아가 지금 굉장히 좀 페이스가 좋긴 한데, 자, 근데 뭐 냉정하게 뭐 NK 올림피아 이제 류블라나 이런 팀이 원정에서 한 뭐 1.89대 그런 좀 승배당을 좀 받는 거는 전혀 좀 메리트가 없고, 뭐 오히려 뭐 이 경기는 뭐 헬싱키가 뭐 올림피아의 그런 좀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제어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솔직히 약간 좀 반반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더 가능성 높은 헬싱키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헬싱키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경기는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외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하면서 유로파 리그와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대한 분석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끝까지 봐주신 분들 이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이제 좀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